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23년 차인 50대 여성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어디서 제대로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친정에 얘기를 하고 털어버릴까, 친구들에게 하고 털어버릴까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결국엔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만큼은 제 편이고 저를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살아온 지난 날들에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할지 제 마음을 저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렵다 싶습니다. 남편하고는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습니다. 남편은 사내에서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솔직히 예쁜 얼굴은 아니라서 남편처럼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직장을 다닌 지 3년인가 되었을 무렵 남편이 저더러 만나보고 싶다고 하대요. 제 수더분한 성격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보기가 좋았다면서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떨리기도 했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처음엔 남편을 밀어냈는데 그런데 남편이 2번이고 3번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싶어서 결국 사귀기 시작했고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시댁에 인사가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4남매 중 둘째로 위로 형 하나 누나 하나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 하나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 자체가 재산도 없으시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다 보니 4남매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시부모님 생활비를 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도 크게 도움을 주실 형편이 못 되었고요. 저도 이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쓰진 않았습니다. 신혼살림은 제가 살던 자취방에 남편이 자기 옷까지만 들고 와서 시작하게 되었고 차도 제가 처녀적부터 타던 차를 그대로 탔습니다. 시부모님께 받은 거라곤 금으로 된 상가락지가 전부였지만 괜찮았어요. 두 분이 워낙에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달까요. 친정에서는 남자가 가진 것 없이 장가오는 것보다 여자가 아무것도 없이 시집가는 게 나중에 더 흠잡히기 좋다며 남편 쪽 형편과는 관계없이 돈으로 5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돈이라는 게 흔해져서 5천이 그렇게 큰 돈 같지 않지만 20여 년 전에는 절대로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면목이 없다며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소리 듣자고 준 돈이 아니라며 그저 당신들 딸인 저 마음고생은 시키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 한 사람만 놓고 말하자면 제 마음고생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피지 다른 여자에는 관심도 없지 오로지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제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건 상황 자체가 시댁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특히나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일이 더 복잡해졌지요. 처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매년 의례껏 하시던 건강검진에서 생각지도 못한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후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솔직히 자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딸의 사위 며느리까지 하면 8이나 되었는데 누구 하나 선뜻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제 남편인 만큼 대변을 해보자면 그 시기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상황이 좋지가 못했어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기도 했고요. 저는 진작에 애들 육아로 인해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한마디로 저희 애들까지 해서 세 사람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남편은 휴가니 뭐니 그런 것들로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남편에게 자식이 돼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니를 따지며 한마디로 자식된 도리를 하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댈 입장이 못 되었달까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주버님네 경우 형님이 애를 데리고 해외에서 지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기러기 아빠였는데 기러기 아빠한테 솔직히 뭘 제가 기대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 있는 아들 공부 좀 시켜보겠다고 나간 형님더러 제가 뭐라고 들어와라 마라 할 상황도 못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시동생에게도 기대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도 저희 남편처럼 외벌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본인은 바빠서 못한대지
그러면 시동생 대신 동서라도 좀 도와주면 겠는데 동서는 뭐 가타부타 말이었고 그리고 동서한테 뭐라고 해도 시동생이 해야 하는 거지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못했죠. 그리고 솔직히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많았는데 당시 저희 첫째랑 비슷한 나이대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는 애를 키워야 돼서 병간호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한마디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 키우는 거야 당연한 거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부모를 나몰라라 하나 싶은 게 참으로 황당했달까요? 하지만 제가 신우랑 뭐 시시비비를 따질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 그냥 내가 한다. 내가 하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제가 유별나게 착해서도 아니고 희생정신이 강해서도 아니었네요. 말 그대로 아버님이 그래도 저를 애틋해 하셨고 저희 애들도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자식들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아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후회 남지 않을 만큼만 하자는 생각으로 아버님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결국 반년 만에 돌아가시대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남편을 제외하고는 저한테 말이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와중에 자기 앞으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 생각만 하는 눈치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작 어머님이 제사 이야기를 꺼내자 또 다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질리대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거 뭐 매달 지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나 되나 싶어서 덕 쌓는다 생각하고 제가 하겠다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유별나게 착해서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어서 한 거예요. 아버님이 어디선가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겠지 하는 뭐 그런 걸 바랬달까요. 그리고 그렇게 흐른 세월이 자그만치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 친정에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친정은 나날이 사정이 나아진 반면 시댁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일단 친정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언젠가 재개발 승인만 나면 대박이 날 거라며 꼭 쥐고 계시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재개발 승인이 나면서 순식간에 집값이 2배도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기신 친정어머니가 애들 대학 학비에 보태라고 목돈을 저에게 쥐어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를 데리고 유럽이며 어디며 해외여행도 가주셨네요. 솔직히 저희도 먹고 살기가 아주 빠듯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다 보니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2번인가 밖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정어머니 덕에 애들도 세상 구경하고 저희 부부도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친정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다 제 것이지 않냐며 저더러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맹세컨대 그 재산이 제 것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시댁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쨌든 사남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 문제로 서로 할 말 못할 말이 오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몇 년 후에는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아버님 때와는 달리 손자 손녀들도 제법 어른 티를 내던 때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냥 어머님이 저희 애들을 많이 예뻐해 주셨으니 받은 사랑 돌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병간호를 도맡은 거지. 별다른 뜻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착해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유가 어쨌건 간에 남편은 무척이나 고마워했지만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2분 수발 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후회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손익을 따지며 살 수 있겠어요? 가끔은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 또한 사고의 정도가 심했던 탓에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1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말해 뭐하겠나 싶을 정도로 아버님 때와 똑같이 흘러갔어요. 아버님 제사를 이미 제가 맡아 치르고 있었으니 어머님 제사도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 되었죠. 하지만 이 또한 저에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아버님 제사를 치룬 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저는 나름대로 덕을 쌓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애들이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는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특히 첫째는 졸업도 하기 전에 변리사 자격증을 따면서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고요. 둘째도 의대에 입학하면서 저나 남편에게 큰 자랑거리가 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남편은 제가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서 아이들이 복을 받은 거 아니겠냐고 말해주대요. 사실 아이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공을 제 몫으로 돌려주니 기분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욕먹을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따로 금부치 몇 개를 남기신 게 있었는데 그때 저더러 다 가지라 하셨거든요. 솔직히 재산적 가치로 치면 돈 1,000만 원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나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며느리인 제가 헐났다면서 고맙다고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걸 차고 다닐 것도 아니고 해서 서랍 한쪽에 보관해뒀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서랍 정리를 하다가 문득 그 상자가 눈에 띄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영 편치가 않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우는 딸이기도 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그리울까 싶어가지고요. 원래 모자 사이도 특별하지만 모녀간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우에게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했어요. 줄 게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어째 집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영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좀 큰 평수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들이는 따로 하지 않았다 보니 신우가 이사한 저희 집엔 처음 와본 상황이었고요. 신우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저희 집을 둘러보더니 잘해놓고 사네 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의 반응을 보고 있으니 난감하기도 했고 민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멋쩍은 듯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윽고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네외가 자리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남기신 것들에 대해서 언제쯤 얘기를 꺼내야 하나 싶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요. 혹시나 이상하게 오해를 하진 않을까 싶어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먼저 저한테 자기가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보라니까 자기 아들 소식은 들었냐는 거예요. 사실 시조카가 그래도 어떻게 고등학교까지는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대학도 안 가고 그렇다고 자기가 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러다가 어디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임신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애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도망을 갔다나 바람이 났다나 원래는 애 낳고 좀 살다가 식을 올리네 어쩌네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시조카가 애를 키우기로 했고 그래서 신우네 집에 들어가 산다는 이야기까진 어찌저찌 듣긴 했었죠. 근데 뭐 솔직히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아는 체를 하기도 그렇고 정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다 알지 않냐면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솔직히 정말 꿈에서도 생각해본 적 없는 말이라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저희 첫째나 자기네 애나 고만고만한 나이인데 저희 애들 챙길 때 자기 애는 생각 안 나더냐는 거예요. 황당했죠. 아니 잊고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한다고 매일같이 시조카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순간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니 신우는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저희 친정이 먹고 살만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맞벌이도 아닌데도 돈 걱정 없이 살지 않았냐며 참으로 매정하다며 남편하고 저더러니들은 삼촌도 아니고 숙모도 아니라며 그 못돼 처먹은 신보가 저희 애들 앞길 망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다들 나몰라라 하는 시부모님 병수발의 제사까지 군말 않고 챙겼으면 말이라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남편이 먼저 신우더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신우더러 그딴 소리나 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랑 시매부도 저희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삿대질을 하는데 원래 남이 자식한테 악담하는 거 아니라지만 부모가 저 지경이니 아들이 그따위로 걷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시간에 가서 네 자식 단속이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뭘 보고 컸는지 알만하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 쓰러질 것 같다며 아주 혼절하는 신용을 내는데 가짜나서 원. 그리고 이웃에서 신고를 한 건지 얼마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제가 전후 상황 설명을 하니까 일단은 어쨌든 제 집이니 신우랑 시매부더러 나가야 된다며 끌고 나가대요. 그리고는 뭐 그렇게 그쪽이랑은 완전히 끝장을 본 거죠.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쓰면서 어이가 없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며 지냈고 손해를 조금 보는 일이 있더라도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그 말 하나는 정말 믿었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겪게 되다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며 속상해하는데 그런 주눅든 남편의 모습도 참으로 보기가 괴로워요. 제가 정말 시조카 앞날을 망친 걸까요? 아니 살다 자기 자식 잘못됐다고 외삼촌 외숙모를 탓하는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전에는 망나니 같은 시조카 때문에 신우가 고생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망나니가 됐구나 싶어서 시조카가 불쌍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